날이 좀 포근해져서 아 이제 봄이 오나 보다 했는데 바로 또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 또 감기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감기 환자가 늘고 있구나 체감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환자분들이 가져가는 약의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 아 이제 환절기가 됐구나를 느끼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통계를 봐도요. 현재 감기약 처방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기보다 더 심한 이 독감도 많이 늘어났다는 추세가 있는데요. 지난달 2주차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외래 환자 1000명당 의사 환자 분율은 44.8명으로 1주차에 비해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작년에는 이게 10명 초반대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그때 이러면은 코로나 아니야? 이랬는데 요즘은 했다면 야 감기? 독감? 코로나? 어우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요즘은. 아니 근데 거기다가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또 홍역이 또 국성이었는데 홍역은 네. 이거 전염되는 거 아닙니까? 네, 홍역은 대표적인 전염성 질환이고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접촉이 되는 것만으로도 90% 이상 감염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 통해서 전파가 쉽게 되기 때문에 그 한 명의 감염자가 자신의 주변 사람들한테 옮길 수 있는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가장 핫했던 코로나가 1점 얼마였습니다. 근데 홍역은요. 12에서 18 정도 수준으로 쉽게 말해서 코로나보다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홍역 환자가 머문 공간에 한두 시간 뒤에 와도 걸릴 수 있다 정도로 그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꽤 주의를 해야 되는 대표적인 감염성 질환입니다. 아니 그 정도면 이게 마스크 잘 쓰고 다닌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홍역이 조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으로 초기에 증상이 감기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게 감기 증상과 유사하게 호흡기 증상들, 뭐 기침이나 가래, 콧물 동반한 이 발열 등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감기인 줄 알고 대수롭게 여길 수가 있는데 이 홍역이 감기랑 큰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제 발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붉은색 발진이 얼굴에서부터 나기 시작해서 온몸으로 이렇게 퍼질 수 있게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감기 증상이 있고 나서 한 3, 4일이 지난 후에 나타나게 되고요. 때로는 이 입 안에 하얀 반점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요. 초기에 이 감기라고 여겼을 때가 이 전염력이 가장 강한 시기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홍역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어졌던 거 아닙니까? 맞아.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한 이제 홍역 퇴치 국가였습니다. 네, 근데 2019년도에 홍역 환자 6명이 나왔고요. 그 5년 후에 홍역 환자가 나온 데 이어서 일본 환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한 명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해외에서 유행 중인 유전자형의 홍역에 걸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1번 환자는 아직 입원 치료 중인 상태이시고요. 2번 환자분은 이에 대한 이제 역학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부산시가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현재까지 홍역 환자가 2명이면 아직 막 그렇게 심각한 단계는 아닌 거 아닐까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워낙 강력한 전파력 때문에 감염병 환자가 2명 이상일 때부터 유행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국내에 발생 건엔 유입 경로가 해외로 밝혀져 있고 초기에 추정 감염원을 밝히는데 굉장히 좀 명명백백하게 이 부분을 찾아낸 덕분에 홍역이 유발한 지역에 지금 40대 이하는 다 맞았을 겁니다. MMR 백신이라고 2회 이상 받아야 되는 백신이 이제 국가 전체 사업으로 들어가면서 다 맞았지만 홍역이 발생되는 그 순간에 다시 그 지역을 통째로 MMR 백신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대책을 세워야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긴 하지만 요즘 해외여행도 워낙 많이 가시다 보고 맞아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역이 유행하는 지역에 그 머무를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미리 좀 챙겨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아까 초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호흡기 질환하고 비슷한 치료 방법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감기랑 비슷하게요. 이 홍역도 이게 마땅한 치료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감기 치료처럼 증상을 조절하는 수준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진행되다 보면 더 심한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뇌수막염이나 뭐 뇌염 같은 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이제 항바이러스제 치료들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긴 하지만 사람
사람이 많은 곳을 다녀왔다라고 하면 뭐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 이 수칙을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하죠. 네, 이런 이야기 듣다 보면 그 개인 위생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뭐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도 누군간 저처럼 훌쩍거리고 누군간 멀쩡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 몸의 면역력이 정말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코로나 때 이렇게 같은 집에서 사는 가족들인데도 누구는 코로나에 걸리고 누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면역력이 세냐 약하냐 뭐 이런 거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는 그것도 희한해요. 아이가 걸렸잖아. 네. 근데 그걸 간호하고 있는 엄마는 안 걸려. 그치. 그러다 아이가 다 낫잖아. 네. 그럼 엄마 긴장 풀리면 그때 또 그 얘기도 있어. 이게 또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면역력. 하여간 이 면역력을 키워야 이런 병들이 나한테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이 면역력이란 말은요,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면역력이라는 건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성 미생물에 대항해서 적절한 방어를 펼치는 인체 내 방어 기전을 얘기를 합니다. 이 면역력의 한자를 살펴보면 글자 그대로 전염병을 면하게 하는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망 원인은 감염성 질환이었습니다. 다행히 백신과 항생제의 등장으로 유행성 질병의 대부분은 극복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니까요.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이 면역력을 지키는데 힘을 써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해주는 게 면역력이다 이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학의 신이라고 불리우죠. 히포크라테스가 면역에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면역은 최고의 의사이고 최고의 치료법이다라고 했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제 면역력이 좀 필시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외부 기온에 달려 있습니다. 내 체온이 떨어지면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면역 관리를 하는 부분에 적절히 또 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바이러스 같은 질환에 노출이 되면서 감기 혹은 폐렴 같은 경증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데요. 그 문제는 말이죠. 단순히 가벼운 질환뿐 아니라 일부 암이나 그리고 뇌졸중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 면역력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